자, 정치판에 초대형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수도권 총선 승부 방향을 바꿀 대형 이슈입니다. 김포 서울 편입 공론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오후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터뜨린 이슈입니다. 처음엔 그저 그런 정책 제안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흔한 정책 제안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도 조그만하게 났습니다. 언론이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로 그 발언은 이튿날부터 일파만파 파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김포 지역 당사자들은 어떨까요? 대다수 김포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칩니다. 그 반면에 현실성 없는 총선용이라며 반신반의하는 일부 반대파들도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총선용 전략이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동안 경기도를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나눈다. 이 말이 많았죠. 김동연 경기도 지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경기 북도 신설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김포 시민들에게는 불만이 가득가득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쌓여온 불만을 국민의힘이 간파를 한 겁니다. 대다수 김포 시민들은 서울의 인프라 공유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그렇습니다. 또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 자체가 집값 상승 기대와 함께 자립도가 떨어지는 경기 북도보다는 서울시 김포구가 훨씬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제가 김포에 살아도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언론이 보도한 김포 시민의 말이 이렇습니다. 편입이 가능할지 확실은 없지만 경기 북도로 편입되면 김포는 최악이다. 경기 북도보다는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김포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 같다. 빙고. 그렇습니다. 이 브랜드 가치. 서울시 김포구라는 브랜드 가치는 엄청날 겁니다. 또 다른 시민은 경기도의 변두리로 취급되어 홀대받고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찾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총선용 정략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 서울 편입을 얘기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총선 이슈밖에 안 된다. 또 다른 시민은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시의 운명을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법률로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포금단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있더군요. 거기에 서형배 위원장이라는 분의 말이 이렇습니다. 많은 김포 시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 이유로 서울 편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현실성이 있겠느냐, 선거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 나오고 있다. 말하자면 이런 의구심이 그치고 서울 편입이 구체화된다면 시민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지지를 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화합 분위기를 연출한 지 딱 하루 만에 돌아섰습니다. 언론의 기사 제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재명, 윤 대통령과 악수 하루 만에 국민을 원숭이로 이기나. 이 국민을 원숭이로 이기느냐 하는 말은 이재명의 말입니다. 이재명은 2일 전날 있었던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인사를 두고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를 쓰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원숭이로 이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든다.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을 멍청이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2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현안은 없었다. 그가 윤 대통령을 두고 조삼모사라고 한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914원이나 삭감한다. 이런 것을 조삼모사라고 한다. 글쎄요.
병사의 복지 사안을 914건 줄인 거. 왜 줄이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 현금성 복지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발비, 효도 휴가비, 그리고 축구와 구매 비용 이런 따위의 비용을 이제 병사들 월급을 엄청나게 올렸으니까 자신들이 돈으로 좀 써라,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언론은 국회가 예산안 정국을 맞아 이재명은 영수회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의 시련은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입니다. 우선은 민주당이 공천권을 가진 이재명 앞에 납작 엎드린 듯한, 굴복한 듯한 모습을 취하지만 공천의 윤곽이 드러날 때쯤, 아니 그 방향이 드러날 때쯤 본격적으로 내분이 벌어질 것입니다. 말하자면 분열의 발화점을 찾고 있는 형국입니다. 당장 민주당이 1일 총선기획단 인선을 발표했으나 친명계 인사가 대거 포진하면서, 아니 사실상 친명 일색이면서 당내 내용이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총선기획단은 이재명이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친명이 장악을 한 구도입니다. 권칠성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에 명단을 공개했는데 총 13명입니다. 단장은 조정식 사무총장, 당연직 위원으로는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 이런 현역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위원으로는 현역 의원 신현영과 그리고 최태경, 박영훈, 또 장현주, 장윤미 등입니다. 언론은 이번 인선이 통합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0월 23일 당무에 복귀하면서 이재명이 줄기차게 강조를 해온 통합이 아니라 친명의 장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재명은 이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에 대해서도 이 체포동의안 처리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아주 통 크게 통합을 당부했습니다. 하긴 징계를 할 명분이 없었죠.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에 따른 박광훈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를 했는데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 사임을 수리하면서도 이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표를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친명계만 반려를 하느냐. 이에 대해 지난 9월 가결파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최태경, 이분이 지역위원장이죠. 그리고 또 각종 라디오에서 이 패널로 나와서 이재명을 옹호를 한 장유미라는 변호사, 이런 친명계들이 총선기획단에 임명이 되어 반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원욱 의원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인선을 보고도 통합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친명계 사당화가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친명계 사당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앞뒤가 다른 정치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비명계의 의심은 깊어가기만 합니다. 이재명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압승하면서 당 주도권을 회복해서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비명계 숙청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하는 의심입니다. 특히 비명계가 교체를 요구한 조정식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 단장까지 맡자 그런 의심은 증폭되었습니다. 결국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를 솎아내기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재명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밝혔습니다. 총선에서 결국 민생이 승부를 가릴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어제 내놓은 민생경제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 그리고 보니 꼭 보수 정당의 당대표 같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5% 내외에 불과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단체들이 2%대 초중반, 그러니까 2.2% 혹은 2.4%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재명은 성장률 3%를 공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3자 회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 번이지 저희가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다. 저는 구호, 선언 이런 것보다는 실제 할 수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언제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수도권 총선 승부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 차원에서 따로 검토할 계획이 있나 하는 질문을 그는 답을 피해갔습니다. 이렇습니다. 오늘 회견은 국민의 삶이 걸려있는 민생과 경제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 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고 보니 민주당은 지금 김포 문제만 나오면 아주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재명은 수도권 교통 문제는 하루 이틀 이슈가 아니다. 이런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는 경기, 서울, 인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각 지방정부의 교통정책이 충돌한다. 광역교통 전담기구의 권한을 많이 늘려서 주된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게 실질적 해결책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어쨌든 민주당 200석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종문을 뜻합니다. 민주당이 200석을 얻게 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사라진다고 봐야 합니다. 민주당 상임고문 정동영은 지난 1일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권을 섞고 나면 200석 못하라는 법도 없다. 수도권도 준비되어 있다는 걸 강세에서 보여준 것이다. 이탄희도 라디오에서 200석 목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 최대 목표는 국민의힘을 100석 이하로 최대한 내리는 것이다. 이 말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국도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양한 범민주 진보 세력 그리고 국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다 합해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 그래서요, 범민주 진보 세력 그리고 국힘 이탈 보수 세력, 이 조국이 국민의힘을 이탈한 보수 세력이라고 칭한 세력은 누구를 말한 걸까요? 저는 유승민, 이준석을 칭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200석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절대 다수입니다. 정동영은 200석을 확보하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있을 때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소명만 되면 바로 탄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족쇄가 딱 채워지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제에서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하긴 200석 이상이면 모든 입법이 가능해집니다. 대통령 거부권도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해서 재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이탄희의 말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110석이 받쳐주기 때문에 묻지마 거부권을 막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200석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지난 총선처럼 수도권 121석 중에 103석, 그 103석을 차지하고 또 호남 28석 중에 27석을 석권하고 충청 28석 중에 20석을 가져가도 국민의힘이 절대 우위인 영남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제주, 비례대표 등에서 21대 지난 총선보다 20석을 더 확보해야만 합니다. 솔직히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탄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일후와 같은 기회가 오고 있다. 합리적 보수 세력이 출몰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진보 야당들과 협력도 어려운데
다음 총선에서는 그게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이탄희가 합리적 보수라고 칭하는, 그렇게 죽게 세우는 유승민 등과 반윤석열 사단으로 뭉치겠다. 그 경우에 정의당 등 범야권을 합해서 200석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헛된 망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서울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이 말이 이랬습니다. 요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저번에 다 이겼던 곳들에서 박빙이거나 열세인 곳이 많다. 허황된 200석 얘기를 하다가 총선을 그르칠까 걱정이다. 역시 익명의 민주당 중진 의원의 말이 이랬습니다. 민주당 살려주십시오라며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판에 200석이라니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겸손하지 않은 당에 국민은 표를 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당의 국민은 어느 경우라도 표를 주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위원장 인요한이 1호 혁신안을 낸 데 이어 어제는 2호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1호 혁신안은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김철근 등에게 내렸던 당 윤리위의 징계를 취소한 것입니다. 김철근이 좀 낯선 이름이죠. 이분은 이준석 아래 정무실장인가를 하면서 대전에 한밤중에 내려가서 7억짜리 투자 각서를 써주고 증거인멸을 기도했다. 이래서 징계를 2년 받았죠.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은 분입니다. 여하튼 1호 혁신안은 이 네 분에게 내렸던 당 윤리위의 징계를 취소를 했습니다. 원래 1호 혁신안은 대사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꼬집었죠. 무슨 왕도 아니고 대사면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 그렇습니다. 사면이 아니라 징계 취소겠죠. 그래서 혁신위가 당에 건의를 할 때는 부랴부랴 사면을 지우고 징계 취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3일 나온 두 번째 혁신안. 혁신위원회는 지도부 등과 그리고 윤핵관 등 이른바 힘을 가진 이들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고했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인요한이 말이 이랬습니다.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윤핵관을 거론하는 거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의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걸 강력히 요구한다. 그런데 혁신위가 왜 이런 걸 말하는가요? 이건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든 이 밖에 이를 어길된 4가지 사안도 발표했습니다. 자, 첫째, 국회의원 숫자를 10% 감축 권고. 그리고 둘째,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근데 이건 헌법사항이죠. 국회의원 숫자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그걸 우리는 20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혁신위원, 이분이 혁신위 대변인이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은 포기서약서 작성해서 당에 제출하도록 하고 추후에는 당헌 당규에 명문화하겠다. 동시에 공직 후보자의 경우 공천 신청세 포기서약서를 의무화하겠다. 참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혁신위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개헌 사항들입니다. 헌법을 바꿔야만 가능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자, 셋째는 의원 세비 감축. 다시 김경진의 설명입니다. 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무죄 추정 원칙으로 세비가 지급이 되는데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 박탈하겠다. 그는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본회의 불출석, 상임위 불출석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겠다. 자, 넷째, 이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 적정평가 후에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자, 그런데 이 혁신안들은
사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거나 심지어 불체포특권 같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헌 사항이 아닌가요? 저는 방송 등에서 혁신위는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할 수도 안 되며 혁신위가 할 일은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 그리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같은 혁신안들은 다분히 월권적인 것입니다. 어떻든 이날 혁신위 발표 직후에 당사를 찾은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최고위원회의에 공식 제안한다면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자, 어떻든 원래 혁신안으로 나왔던 동밀지역 3선 초과 제안은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그 조항은 반민주적인 조항이었습니다. 문민국의 선거제도에 없는 이런 아이디어는 선거 때마다 기득권 척결이라는 주장 아래 등장했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끄집어내죠. 그래서 국민의힘 경우 영남권 중진들의 서울험지 출마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영남권 다선 의원 중진을 안방에서 기득권을 누린다는 이상한 이유로 험지 출마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YS도 DJ도 JP도 상변 모두 한 지역구에서 다선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험지 출마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영남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 험지로 와서 당선된 사람은 지금까지 딱 한 분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 동작을에서 당선이 됐던 정몽준 의원 한 사람뿐입니다. 어쨌든 동밀지역 3선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이냐 하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당에서 자신을 수도권에 전략공천하려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협박성 멘트도 들려왔습니다. 차라리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와 피바다를 만들겠다. 영남 의원들 만찬에서는 이런 험악한 항의들로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인요한의 혁신안으로 인해서 평지풍파가 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새 여권발 메가시티 구상 아주 뜨겁죠. 야당은 찬성도 반대도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입니다. 모처럼 여당이 이슈 메이커가 됐습니다. 자, 민주당 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그리 적극적인 반대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 사안에 침묵을 하고 민주당은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었던 5극 3특, 3개의 특별자치도 그리고 5개의 메가시티 정도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5개 강소 연방으로 나뉘어서 개발한다고 해야 합니까? 5극 3특. 그 정책으로 반격을 모색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5선 연장, 예비 타당성 면제부터 들고 오라고 역공을 펴는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승부수가 통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전 모멘텀을 찾았습니다. 이는 김포뿐 아니라 고양, 부천, 광명, 시흥, 과천, 그리고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등 서울과 사실상 붙어있는 도시지역 모두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아마 과천이나 하남 이 정도 같으면 사실 경기도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는 지금 메트로폴리탄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는 이제 단순히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국가 성장 정책이라는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길 사이에 두고 이쪽은 서울특별시, 저쪽은 경기도. 이건 분명히 난센스입니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 난센스를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